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될 건지는 내일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나는 최소한 3천에서 5천만 원을 매달 지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집 하나 7억짜리 사는데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모아야 5년 안에 7억짜리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애터미 회원들이 거의 대반이 다 50세대란 얘기예요. 50세대. 그러면은 50이고 60대고 그러면은 여기서 20년 만에 집 사면은 사자마자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사야 돼, 빨리. 빨리 사봐야 이거 좀 살아보다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돈은요, 돈이 벌릴 때는요, 정신없이 벌려요. 여기도 왕년에 돈 좀 벌어보신 분들이 있죠. 돈 벌릴 때 어떻게 벌립니까? 정신없이 들어오죠? 웬일인가 싶고, 그렇게 버는 거예요. 깨작깨작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제대로 쓰면서 살겠다고 작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완전히 머릿속에 굳혀야 돼요. 그러면은,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내일 발표를 할 겁니다. 선배들이 작성했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는 요령 첫째,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적는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금액을 환산을 해야 돼요. 금액.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금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한을 정해야 돼요. 기한.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무슨 모델, 가격은 얼마, 금액 얼마 나오죠? 그 다음에 기한은 언제까지? 5년 안에.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내년에도 5년 안, 그 다음에도 5년 안, 5년이 지났는데도 또 5년 안에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12월 이런 식으로 딱 적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꽉 박아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머릿속에 명료하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구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거를 굳게 지키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 나는 서민적인 게 좋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화살을 턱 쏴. 화살을 쏴놓고 가가지고 쫓아가서 얼른 관역을 그려 거기다가. 그리고 맞췄다 이러는 사람들,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삶의 목표가 서민이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까 서민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 관역 그려놓고 나는 원래 서민이 목표였거든. 서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서민 같은 거 하지 말고 귀족처럼 살아요. 부자처럼 살아요. 그리고 서민들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서민들 외면하고 서민들하고 원수지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민들 도와주고 서민들을 품고 살아라 이거예요. 베풀면서 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관역을 그려요. 나는 부자가 되겠다.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5천댁이 되겠다. 그래 놓고 화살을 쏘다 보면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하다가 보면 여기 맞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관역을 그려놔야 맞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내가 살고 싶은 이 영화가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명료하게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매달 쓰셔야 돼요. 이제 12권, 12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자를 드리니까 12번을 계속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 정말 내가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7억짜리 집에 살고 어려운 친척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주고 내 부모도 잘 모시고 하는 그런 삶, 정말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부자는요, 조카 결혼식 하면은 돈 없는 조카는 내가 시집을 보내야 돼. 돈 없는 조카가 있으면 내가 공부를 시킬 정도가 돼야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려운 조카가 있어. 부모를 일찍 잃은 조카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결혼식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축의금 어떻게 내요? 아이고 200-300원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20 낼까 50 낼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누렇게 떠가지고 예식장에 나타나. 좀 부모 없는 힘든 조카가 있으면은 한 3천이든 5천이든 좀 집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것도 축의금도 예식장에 가서 내지 말고 결혼을 발표를 하면은 얘들아 내한테 인사 좀 와라 해가지고 인사 왔을 때 자 얼마 안 되지만은 요거 가지고 미리 좀 살 것들 사고 준비들 좀 해라. 그러면서 좀 1,5천만 원 주면 안 되냐 이거야. 그렇게 주려고 하면 내가 1,5천씩 벌면 돼요. 그리고 1,5천씩 버는데도 그걸 못 줘요? 안 줄 거예요? 지금 안 줄 표정이셔들 보니까. 그렇게 좀 주면은 집안이 다 화목해져요. 응? 형제간들 집 사는데 좀 보태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부모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집안에 형제간에 잘 안 만나는 경우 있어요. 대개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그렇거든요. 도리어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 형제간한테 요즘 어려운 거 없냐고 돈 좀 더 보내줘. 그리고 전에 건 잊어버리라고 그래. 그러면은 사이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형제간들끼리도 서로 좀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 정말 주변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존경받고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확실하고 완벽하게 그려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려지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하는 투도 달라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안 그려지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사업하는 건 아니고 친구가 한다는데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화장품 하나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따위로 얘기하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돼.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야 친구야 나 좀 빨리 만나라.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다. 내가 너한테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지금 내가 알려주겠다. 나도 그 일자리를 찾았는데 너하고 같이 하고 싶으니까 나 좀 빨리 만나. 빨리 안 오면 영자한테 연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도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야, 나 따라 나서 어디 가는데? 속리산. 왜 가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와. 따라와서 보면 알아.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가 돼야 사람들이 확 좀 딸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그런 삶을 살겠다.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져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로얄 클럽에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그게 그려졌던 건 아니지만은 김성일 로얄 마스터 같은 경우는 3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라도 시작을 했어요. 뭔가 머릿속에 얼마를 벌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게야. 300만 원 목표로 했다가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그런 성공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현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그 목표, 사람답게 사는 그것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있어야 돼. 명료하게 돌아야 돼. 제가 벤츠를 타고 있어요, 벤츠. 그런데 월급쟁이 할 때는 소나타를 타고 다녔어요. 한 15년 전에. 그때 소나타를 타고 다닐 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놓은 것이 벤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그 벤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잃어버린 첫사랑처럼. 잠이 안 와.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12시가 넘었는데 그 벤츠를 파는 가게 쇼윈도우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그거를 눈에다 담고 머릿속에 다시 명료하게 담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잠이 들었던 그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벤츠 문을 턱 닫는데
벤즈는요, 소나타는 텅 하고 닫히는데요, 벤즈는 쪽 하고 닫혀요. 닫히는 소리가 달라. 근데 어느 날 벤즈 문을 닫았는데 텅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벤즈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닫았는데 아직 소나타더라고. 그러니까 사는 거를 꿈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의 사원이 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선다, 겸손히 섬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다.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절대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선다,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경영을 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현실이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현실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그 바람직한 삶, 내 꿈속에, 비전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리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게 마이크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마이크네 뭘 믿고 말고 해. 이거를 믿으라고 그러면 제가 바보죠.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거, 내가 미래에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7억짜리 집에 살고 마당이 400평이고 그 남양주에 있는 집 속에 내가 살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벌고 조카 결혼식에는 5천만 원 축의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친구가 어려우면은 가가지고 친구야 말로만 유료할 것이 아니고 돈 걱정하지 마, 우선 여기 1,000만 원 놓고 간다, 수술하거나 해서 더 큰 돈 들어가면은 내가 그 돈 다 될 테니까 너는 병만 나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로서의 모습, 그런 삶을 살겠다고 거기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땅바닥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전 위에, 내 꿈 위에, 내가 생각하는 균형 잡힌 삶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거기까지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요게 일이에요. 요게 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답게 삶은 규정 잡힌 삶의 모습을, 비전을 그려내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서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 무시당하는 거,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가서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거 싫지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나는 반드시 이거를 해낼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가가지고 얼마든지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친구들이 짓밟고, 아는 사람들이 짓밟고, 모르는 사람들이 짓밟아도 내가 짓밟히면서도 당신들이 짓밟는 것도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 언젠가는 당신들이 깜짝 놀라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다. 밟더라도 지금 밟아라. 지금 밟고 내 물건이나 좀 써주라. 짓밟히면서도 뒤에서 돈 세는 거예요. 요게 똑똑한 거고 요게 이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면서 평생 바닥에서 살 것이 아니고, 짓밟히더라도 기어서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만든 비전 위에 어느 날 분명히 서 있을 거다. 그게 3년 5년 안에 나는 그 위에 서 있을 거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다. 당신들이 우러러볼 때 나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요 그림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리시고 내일 발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비전을 붙들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균형 잡힌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